자, 공개를 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10시 반에 오실 분은 신재용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새미래민주당이라는 곳에서 청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재용님과 얘기를 해볼 겁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셨으니까 서울대학교의 시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학생의 내부의 문제들, 학교 법인과의 갈등, 대학 본부와의 갈등 이런 것들 좀 들어볼 수 있겠네요. 사실 제가 이 당은 뭐 한다는지 모릅니다. 민주당 계열인가요? 민주당 계열 비례대표 그 계열인가요? 민주당 계 제3지대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이당 대표 친낙계 의원들이 만드는 정당인가 보네요. 당이랑 상관없습니다. 저분이 어떤 당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당인지는 상관없고 저분이 하는 메시지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 어떤 주제 토론을 할지 그게 중요합니다. 네, 재영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토론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담도 있으시죠? 초대해 주셔서 오히려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분을 밝히셔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좀 공개를 했습니다, 미리.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뭐 당의 공식 입장으로 왔다기보다는 그렇죠. 그냥 저 신재용 개인의 입장으로 왔다고 좀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당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아직 내고 있거나 그러진 않는 거잖아요, 맞죠?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을 좀 해볼까요? 사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다른 문제들보다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먼저 제 입장을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신재용이라고 합니다. 시청해주시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대해주신 이도노 변호사님께도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먼저 이번에 시위가 사실은 좀 폭력적인 행동이나 과격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과 교직원들에게 무례하게 이제 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성인으로서 마땅히 더 품위 있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는 문제를 제기했으면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사건을 논의할 때 이 사건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좀 근본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덕여대 대학 본부 차원에서 학생들이랑 이제 소통을 할 때 예전부터 좀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학사제도 개편안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학생대표 뭐 총학생회장이랑 부총학생회장이 이제 참여하긴 했지만 2표밖에 없기 때문에 찬성 8표, 이분들 반대 2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건들이 다 통과됐거든요. 이 공청회 할 때 학우들이 좀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입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 반대를 함에 있어서도 한 집단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겠다라는 형식으로서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했던 적이 있고요. 또 2024년 11월 11일에 학교 본부 측이랑 총학생회장 단과의 이제 면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세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한 분은 이제 10분을 늦으셨고 두 분은 이제 불참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어가지고 좀 학생들과 이제 소통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동덕여대에서 이제 비탈길에서 이제 학생이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관련해가지고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수님들도 여기 관련해서 좀 보수 좀 해달라, 차 보도 분리 좀 해달라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달라진 게 없다가 결국엔 이런 사고가 났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 본부 측에서 소통을 계속 안 하는 그런 입장 상황에서 이번에도 11월 7일 날에 공학 관련 전환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식 석상에 올라갔을 때 그대로 패스트 트랙 정도로 통과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네네. 폭력 시위 자체에는 반대하는 의견이나 다만 이러한 학생들의 방법이 이전의 대학 본부의 소통이나 학사 운영 방식 때문에 좀 과격해진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학사제도 개편 그리고 안전사고 관련 네. 그 외에도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번 최근에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을 때 총장단이나 아니면은 학생 처단단이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통을 잘 안 하고 뭐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이런 문제들도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반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전에 학사 운영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한 문제가 지금에서의 방법적인 문제들, 폭력 시위로 비화된 의견을 관철한 부분에서 이 폭력 시위를 하게 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냐? 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하여서 네네. 예전의 소통 방식의 문제라는 것이 전적으로
학생 측 입장에서 아쉬웠거나 불통인 것, 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학사제도의 운영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나 모든 과정들을 학생회나 학생 측에 맞춰서 할 수는 없고 학교 본부의 어느 정도 주도성을 전제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학과 통폐합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 논리에 따르면 학과 통폐합을 해야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과 통폐합을 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리하면 이전의 방법 때문에 그것도 학생들이 원하는 소통 방식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과거의 행정 때문에 지금의 폭력 시위를 옹호할 수 있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죠. 사실은 말씀 그 변호사님이 하신 것처럼 이게 본부 측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대학 중장기 발전 방안 이런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안건 중에 이제 하나로 학과 통폐합이나 아니면은 이번에 나왔었던 공학 전환의 논의가 나온 것이겠죠. 사실 저는 학교 구성원들과 이제 논의가 있고 수기가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원래 상명여대였는데 상명대학교로 이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들끼리 많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반대도 있었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명대 공학으로서의 전환을 잘 이룬 선례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과정들에 있어서 좀 사실 대학 본부 측에서도 소통을 계속했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소통이 이제 불통이다라고 이제 느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양측이 이제 말하는 온도차가 이제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교직원과 교수와 그다음에 이제 학생 새 공동체라면은 좀 더 이야기를 더 많이 잘하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더 많이 하면 어땠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방법론적이나 속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선은 정식 학교의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에 특별 단과대학, 개별 단과대학의 공학 전환 제한 측면, 제한이 네. 된 그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폭력 시위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에 그 절차에 있었는데 학생회 측이 일방적으로 지금 학생회는 개별 인원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학생과 학생회 측이 전격적으로 폭력 시위를 하면서 학교를 점거하는 형태로 소통을 네. 했고 그 속도가 제 생각에는 일반 사람들이나 학교 교직원, 학교 구성원들, 나머지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나 방법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아까 전에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이제 학생 운동을 할 때와 현대로 넘어오면서의 이제 운동 방식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사실은 대학이든 아니면 어느 집단에서든 시위나 이제 자기의 주장 관철시키기 위한 시위를 할 때는 결국에는 대중들에게 이제 공감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은 더 나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전에 단과대 신설 논의를 했을 때도 이제 비폭력으로 하면서 이제 시위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뭐 본부 점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엄청 과격한 행동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11월 7일에 이제 공식 석상에서 논의가 되기 전에 뭔가 바로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나 이제 대중들 그리고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되게 과격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입체적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감수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님이라고 부를까요? 재용님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냥 뭐 재용님이라고 재용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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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님은 네, 감사합니다. 상명여대가 상명대로 전환된 이유가 어쨌든 학력 인구의 감소라든지 여대의 브랜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없다는 대학본부의 판단, 구성원들의 동의가 네, 있었기 그렇죠. 동의 때문에 수기. 네, 전환이 이루어졌던 건데 그러면 네.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공학 전환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보면은 학령 인구도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걸 많이 받기는 하고는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대학에 이제 생존을 위한 고민과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구성원들과의 좀 합의가 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들 동의를 한다면은 전 당연히 공학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학생총회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투표 결과를 보면 너무 압도적으로 나왔잖아요. 사실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가지고 이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게 갈등이 없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학 전환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신데요. 그런데 예, 학생총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맞아요. 예, 드리겠습니다. 좀 해봐야죠. 구성원들의 결국 재용님과 저가 동의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구성원들의 합의와 토의가 있다면 가능하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 과정이란 게 지금 학생총회로 일컬어지는 학생들의 의견 취합 방식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문제들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전격적으로 학생회 지금 주도했다고 하겠습니다. 학생회가 주도해서 일부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가 주도해서 학교 내 대부분의 건물들 점거하고 락카 시위를 하고 이런 폭력적인 시위를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먼저 학생회가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업 거부나 그리고 네. 학생정을 마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학생회의 의견 표명을 먼저 해둔 뒤에 그 다음에 학생총회를 해서 비밀 투표가 아닌 거수 방식의 공개 투표를 하면 정당한 의견 수렴 절차가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의견 수렴 절차의 결과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속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뒤가 좀 바뀌었죠. 먼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 의견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방법론을 선택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앞뒤가 바뀐 느낌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6년도 10월 10일에 사실은 이때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 총회가 있었고 그때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본부 점거안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신캠퍼스 관련해가지고 철회안을 총회에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점거에 들어가고 그때서부터 행동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100일 넘게 본부 점거 지속하면서 좀 그러한 시위를 이어 나갔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번 죄송합니다. 그렇죠.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궁금해서 아닙니다. 그때는 주제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세운 캠퍼스에 대한 내용들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사실 논란이 되고 있었던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흥 캠퍼스를 이제 짓는데 거기에 일부 단과대가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의들을 했었던 것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런 계획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거에 관한 이제 논의를 묻기 위해 가지고 사실 전체 학생 총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의견 수렴 절차가 있은 후에 그 그렇죠. 방법론을 정하고 그 방법을 실행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은 사실 완전히 그래서 반대가 된 거 아닌가요? 먼저 본부를 그렇죠. 점거하고 그렇죠.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맞죠. 이번에도 정말 아쉬운 지점들이 너무 많은 게 아마도 학생총회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행동에 들어갔어도 아마 생각을 한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성과 명분은 더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매우 아쉽긴 하고 네,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하시려고 했던 부분들 중에서 거수 투표였나요? 그때가? 이번에 할 때가? 이번에 거수 투표였습니다. 아, 이게 뭐 기표 같은 걸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들어서 한 네, 것이죠? 어쨌든 들어서 하는 네네. 겁니다. 손으로 들어서. 아, 네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밝혀진다는 거죠, 신원이. 이제 투표하는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죠. 사실은 저희도 아마 자세히는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사실 제가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을 오기 전에 찾아보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학생총회 관련해가지고 투표에 대해서 아마 정의해 놓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결국에는 이제 못 찾았는데, 사실 기명 투표가 조금은 그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마 학생총회에서 진행을 좀 많이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가가지고도 자기 이름 걸고 기명 투표를 하잖아요. 이런 형식에서 아마 예전에 따온 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 거기 2,000명이 모였을 때 거기서 반대 의견을 어떻게 내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는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투표를 할 때 기명 투표가 아니라 사실은 기술적으로 무기명 투표를 이제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형식으로 좀 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님은 정리를 좀 하면 이 방법 논성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많죠. 이제 네. 그 음.
재용님은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주장이신 거고, 저는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본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을 실행하는 과정이 전혀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 방법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 네네. 재용님은 좀 안타깝다. 그러한 방법론을 좀 더 잘 가져갔다면 의견 주장 방식이 혹은 그 의견에 대한 정당성이 더 확보되지 않았을까라는 주장이신 거고요. 맞나요?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덧붙이자면은 절차가 잘못은 됐죠.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네. 말씀 나누신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거수투표하는 방식으로 그때 학생총회를 진행했었나요? 당시에는 제가 구성원이었고 의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제 이것을 나중에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실관계는 명확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총회가 예전에 학생운동이 방법론상으로, 그러니까 뭐 기표용지를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기표함을 설치한다든지 투표 네. 방식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게 동원하는 게 어려웠던 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자투표에 대한 이 방식이 쉽게 적용이 가능한 거고, 그 부분이 절차적으로 준비가 부족해서 혹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 같아요. 저도 전자투표로 하면은 정말 깔끔하고 잘 됐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무기명 투표도 가능하고, 사실 이렇게 기명 투표로 저렇게 나오는 결과보다 무기명 투표로 나왔으면은 저런 논란들이 없었을 거니까요. 네. 사실은 좀 아쉽죠. 네. 저랑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 재용님은 동덕여대 본부의 예전 학사제도, 학사 정책에 대한 운영 방식을 잘 팔로우를 해오셨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좀 파본 거지, 저도 예전에 막 한 작년부터 제가 동덕여대 사안을 유심히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러한 시위가 예, 일어나고 나서 보게 되었나요? 이번에 시위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음. 하면서 이렇게 저도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인 쟁점으로 지금 학교를 원상회복시키는 비용들, 네네. 그리고 네네. 학생들을 형사 고발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 비용들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사실 이 비용은 해를 끼친 사람이 해야죠. 해를 끼친 사람이라기보다는 해를 끼친 집단이 해야 되는 게 맞죠. 연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손해를 끼친 집단이 해야 한다. 네. 채팅은 안 보셔도 돼요. 알고 계시죠, 당연히. 예, 영향을 안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손해를 끼친 집단이 해야 어차피 한다. 뭐 제 의견, 어차피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는 건데요. 뭐 어디에 네. 휘둘리고 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채팅에서 그 주시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되게 의견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비용들은 이제 손해를 끼친 네. 학생 집단이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네, 저는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본부 측에서 24억에서 54억 정도로 손해배상액을 업체 측에 산정해가지고 공표를 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좀 대학 본부의 좀 언론 플레이 형식으로서 이거를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학생들 압박하기 위한 용도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조금은 안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액이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또 누군가는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특히 이제 이번에 취업박람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게 업체 측에서 결국에는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 기물이 이제 파손이 되거나 하여가지고 좀 손해를 많이 입으셨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건 학교 측이 아니고 이제 외부 업체가 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다른 거는 학교 측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봐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 업체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물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손해배상액을 측정하는 거랑, 제가 변호사는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불구하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송을 진행을 할 때 보통은 법원에서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면은 감정평가액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판사님이 이제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과거 사례 중에서 2019년도 때 아사히 글라스 관련한 그런 시위에서 그때 근로자들이 페인트로 노동조합 인정하라 이런 식의 그런 레커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5,200만 원을 청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법원에서는 제 감정평가액이 384만 원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5,200만 원 중에 384만 원을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돼가지고 비용을 물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54억으로 지금 최고 54억이라고 손해배상액을 책정을 했지만 아마 음. 법원 소송이나 아니면은 감정평가액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아마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만 그 결과에 있어서도 그 비용을 아마 물어내는 그런 과정은 아마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사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사히 글라스 불법 파견 소송에서 라카 7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최초에 주장한 것과 실제로는 결과론적으로 좀 다르게 나왔다라는 근거를 토대로 이번 손해배상액도 좀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좀 부풀려진 것은 아닌가, 나중에는 또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혹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도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맞죠, 사실 예. 이게 특수 분야라서, 레카에 대한 그렇죠. 그 청소 예, 부분은 특수 분야라서 이제 예. 어디를 어떻게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방송 중반부에 살펴본 것을 토대로 하면 돌에 이 라카치를 했을 때는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 300만 원보다는 훨씬 많이 들 것 같고, 이 사건 관련해서는 물론 네. 그 아사히 글라스 사건에서는 어떤지 구체적 사실관계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사는 캠퍼스 전체가 이제 라카로 도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특수 약품을 발라서 벗기는 장면들을 보여드렸어요. 제 생각보다는 더 번거롭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어디에 어떻게 해가 중요한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수성과 유성이 있는데, 이게 더 싼 라카로 하다 보니 그 벗겨지지 않는 그 라카로 했다, 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사히 글라스는 저희가 이 좀 모르는 지역적인 그렇죠. 사실 쟁점이고, 저도 이번에 검색해가면서 좀 알았습니다. 지역적인 쟁점이고, 경북궁에 돌담에 이제 라카첼이 됐을 때 그게 네.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 그때가 이제 1억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이 전체 캠퍼스의 원상복구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 거다, 이런 추측들을 좀 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 음. 향후에 정리가 더 될 부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사실 뭐 소송으로 진짜 이어지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서 감정평가액을 산정을 하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 맞겠죠. 그 금액이 최종일 것이고요.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거 특수 분야라서 사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 특수 청소 업체인 순스클린 대표가 이제 헤럴드 경제에 인터뷰한 게 있네요. 그래서 평당 30만 원 선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네. 지우는 데는 생각보다 많이 들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명확한 건 아니고, 이 업체가 우리보단 잘 알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재영님이나 저보다는 결과 많이 알 거니까 이 금액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지 않을까. 아까 뭐 몇백만 원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액이 이루어져야 평가를 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감정평가는 그 건물의 고유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여기서는 손해에 대한 평가할 땐 손해 사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의견을 정리하자면 생각보다 금액을 먼저 학교 본부 측에서 얘기한 거는 학생들을 압박하기 위한 약간 언론 플레이적 성격이 음, 있다라는 거고요. 네. 어, 그거는 뭐 일부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그 비용적인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의견 교환은 무제한 가능하지만 이 비용을 네. 해결하는 문제는 결국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맞습니다. 정책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넘어서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금, 세입 세출을 계산해 봤을 때 1,000억 정도 되거든요, 동동여대가. 그러면 50억이라고 잡으면 5에서 10%인데, 학생들의 네. 등록금을 5에서 10% 올리는데 과연 학생들이 동의할 것인가? 그러면 그 찬성했던 사람들은 동의할 것인가? 반대했던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음, 등록금 상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등록금을 그렇게는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 교육부에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등록금으로 상당은 못하겠죠. 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아까 최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해액은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학생 네. 집단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애매한 부분이 발생하는 게, 근데 하나 직접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근데 학생 집단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이제 맞는데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아마 대학 본부 차원에서도 결국에는 다 총장님들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다들 제자잖아요, 사실은. 네. 제자이고 이제 이런 사제 시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이제 청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택들이 정무적인 판단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 대학 본부 측 구성원들이요. 예. 그런데 좀 이게 참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냐면, 저는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사제지간 뭔가 이제 학내 구성원들 학문의 전당 이런 느낌보다는 지금 관점에서 저랑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하나의 대학도 교육 서비스 상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육 서비스 네. 구매자가 있고요.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재영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제지간 뭐 이런 정치적인 조금은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무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좀 과맥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렇게 맞아요. 대승적 차원에서 네, 수용할 확률이 있다 정도로 네. 생각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랑 약간 인식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맞아. 관해서도 일부 과격한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형태로 학교의 예산을 쓸 때 과연 나머지 학우부들의 동의 음, 이런 것들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것도 조금 문제도 문제일 있다고 것 생각을 합니다. 같습니다. 네. 그것도 네. 이제 좀 논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까지 하고요. 그러면 네. 학생들을 형사고발하는 문제, 형사고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랑 관점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저도 뭐 명확하게 누구를 어디까지라고 묻는다면 조금 범위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일부 주동자 그리고 지금 드러난 측면에서는 총학생회와 그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라고 하는 사이렌이죠. 그 일부 주동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사고발이 이루어져야지 학내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게 되게 많은 차원에서 대학 본부 차원에서 논의를 할 것 같고 그냥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은 형사 고발까지 하게 되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결국에는 사실 성인이 되면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사실 다른 학우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학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대학 본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형사고소는 좀 악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적인 해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점을 어쨌든 저보다는 맞추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전체적으로 음, 그 학생의 네. 출신이시기도 했고 그런 네, 이제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음, 조금은 좀 학생들 편에서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점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당시에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학내 교수님들 포함해서 73개 단체가 연대해가지고 대학본부 측에 소송을 철회하라고 했어요. 이게 네, 교육자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학생들을 소송으로 이제 몰 수가 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당시 이제 총장님도 성낙인 총장님이신데, 좀 네. 되게 이제 교육자적인 마인드를 크게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과 이제 소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고소를 하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의 소송은 안 된다라는 그런 교육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나중에 이제 징계 해제나 아니면은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는 그 끝에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소송이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했었었네요. 서울대 시흥 캠퍼스 반대 시위 학생들에게 5천만 네네. 원 학생들에게 반소 제기를 했었던 반소도 소송이 네. 하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분위기가 지금이랑 다른 게 연대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학내 교수님들도 학생들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인식이셨던 것 같고요. 음, 다만 지금 차원에서는 좀 교수님들이랑 학생들이랑 좀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진 것으로 저는 좀 파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졸업 연주회나 아니면은 연구실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좀 너무 무례하게 했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서울대 시위랑은 좀 달랐던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위 정당성이나 방법, 과정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냐, 고발하냐 이 문제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시위를 이끌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서울대 시위는 이처럼 전체 캠퍼스를 본격적으로 점거하고 수업 거부를 맞아요. 서로 독려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던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저희 때는 이제 본부를 점거를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번에 좀 수업까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시위의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좀 규모가 되게 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본 부분들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학내 시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본부의 그렇죠. 네. 정책이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위를 할 수 있고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그런 방법론이나 절차적인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거 관련해서도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여성의 당이 시위에 개입했다. 이 이런 시위에 내용들은 이제 정당이 개입했다라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다른 대학 시위와 다르게 여성 정책에 관해서 주도하고 있는 특정 정당이 학내 구성원들의 정책 찬반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것도 며칠 만에 시위에 참여해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음, 여성의 당이 학내 구성원 시위에 동참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의 반대 시위는 정당성을 조금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만약에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연대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한 거면은 인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밝혀지지 않은 채 진행한 거 아닌가요? 네?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당이 공식으로 연대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학내 시위에 참여한 건지 네. 아니면은 여성의당이라고 공식적인 명함을 안 걸고 그냥 네. 재학생이라고 한 다음에 학내 시위에 참여한 건지 거기에 따라서 전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공식적으로 이제 네, 당 입장에서 이 의견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당 입장에서는 아마 거기에 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거기에 연대해가지고 같이 시위에 참여하겠다는 아닌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음,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학생들 주도로 이제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오더 지시 이런 게 있었다면은 안 되죠. 그런데 이 여성의당의 그 위원장이죠. 여성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시위에 간다는 게 정당 안에서의 교류나 의견 교류 없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런 문제도 좀 제기해 볼 만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인터뷰를 했었었는데요. 그 남녀공학 전환에 네. 반발하는 피켓 시위를 학내에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네. 이제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피켓을 드는 장면이 노출이 됐습니다. 공식 명함을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고 간 건가요? 잠시만요. 여기 숨기고 간 건가요? 아니면 드러내고 간 건가요? 얼굴이 드러났는데요. 그걸 이제 뭐 얼굴 말고요. 자기 소속을요. 인터뷰를 했냐 이런 문제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 그게 자기의 아니라 신분을 자기 밝히고 대외적으로 그렇죠. 인터뷰를 했나 그렇죠. 이런. 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성의당에서 뭐 연대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그래서 시위 같이 참여한다. 했으면은 뭐 시위에 참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동덕여대 재학생인 그런 척을 하고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안 되죠. 그런데 학내 구성원의 시위에 외부인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학내 정치에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한가,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문제도 좀 살펴볼 필요가 겠네요. 그분이 동덕여대 재학생인가요? 동덕여대 재학생이 아닙니다. 그럼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네. 학내 구성원만 있는 그런 시위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네. 뭐 사전에 허락을 받고 뭐 그게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아닌 상황에서는 안 되죠. 네. 이건 뭐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그렇죠? 정리하자면. 그러면 여성의당 이슈랑 마찬가지로 타 여대에서 연대하는 측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대에서 저는 연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음. 이게 진짜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다른 여대들에서 왔다, 다른 대학에서 이제 도우러 왔다, 연대를 한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오게 된다면 사실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게 이제 왔다고 했을 때 사실 시위한 투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긴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학내 구성원 뭐 전용 시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인식이 있는데 다른 여대가 이제 왔는데 동덕여대 재학생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건 다 잘못된 거죠. 음. 공식적으로 연대했으면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동덕여대 재학생 인척 숨기는 것을 제외하면 네. 공식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연대하는 거는 음.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투쟁이라고 표현했는데 네네. 그 학교본부의 정책 반대하는 시위를 연대, 네. 투쟁 이런 단어로 음. 표현한다는 게 좀 저는 조금 어색하거든요. 아, 네. 이게 학생 운동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이 학교의 운영에 관해서 외부 세력과 연대한다. 그게 우리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대한다라는 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연대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연대라고 하겠습니다. 연대나 투쟁이 네네. 특정 정당의 간부들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학내 구성원의 의사 관철 방법에 좀 신뢰성이나 정당성을 잃을 수 있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동의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동덕여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었으면은 아마 정치인들은 아예 연대를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정치색이 묻는 순간 되게 네. 이제 의미가 되게 퇴색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뭐 연대의 의미는 뭐 다른 학교에서는 올 수 있죠. 다른 학교에서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올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 내에서 뭐 교수님들이 이제 연대를 와서 연대 발언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대를 한 거지. 어느 당이 특정한 색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쳤거나 더 생각나는 쟁점들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좀 예, 더 사실은 음, 이게 이제 저는 이러한 토론이나 이야기가 이루어질 때 사실은 변호사님께서도 동의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입체적이라서 맞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하나의 사안들로 인해서 혹은 다른 특정한 어떤 근거들로 인해서 많이 달라지고 하는데 사실 저랑 변호사님이랑 의견이 대체적으로는 일치하는 측면이 많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학교 측이 좀 그 불통이나 소통을 좀 안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를 좀 표하시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학교 측에서 네네. 소통할 수 있는 방법론이나 시간을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음, 과거에 어떻게 학생 운영을 했고 뭐 그런 가오가 있었고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이런 네,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번에 네. 공식 안건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부 단과대에서 제한적으로 했던 공학 전환에 대한 논의들을 의견 수렴 음, 절차를 통해서 정하자라고 한 학교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전격적으로 학교를 점거한 형태로 그 절차들을 다 음, 무시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 음. 측의 아쉬운 소통이라는 것도 결국은 학생들이 이렇게 만든 측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고요. 아, 그러면 그 원인이 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큰 귀책 사유가 있다 정도로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면, 네.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랑 조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긴 하네요. 네, 학생,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 학생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계속 이어졌던 소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음, 학교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음, 이제 소통을 좀 더 해야 된다 정도의 그런 음,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끝나갈 것 같으세요, 이번 시위가?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향후.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님은? 지금 본관 점거를 전제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일단 네, 학교 학생회 측에서 본관 점거를 먼저 풀고 네네. 학교는 학생회 측이 원하는 걸 들어줬거든요. 공학 전환에 대한 논의를 철회한다. 권한에 대해서 네, 처리한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측은 자신들의 그 양보할 부분들을 찾아야겠죠. 학교는 학생회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네네. 학생회 측도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들을 돌릴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본관 점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상 회복에 대한 음, 부분들을 음,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책임론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나 일부 단체의 학내 책임 문제들 그리고 지금은 책임을 회피하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학교 측은 모두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측은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형태로 대화를 음,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측에서 전격적으로 자신들의 그 행위들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하고 그리고 네. 함께 캠퍼스를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좀 제시하는 그러한 이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리적으로 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와 학생의 적절한 타협 입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학생회 측에서는 학생 복지로 제공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 좀 줄이는 대안을 음,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학생회 운영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좀 양보를 하고 그 어느 정도의 외에도 원상회복을 하기 예, 위한 그런 예, 걸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네, 그 의견이시고. 외에도 학생이 참여해서 이 원상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성 중에 하나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실 점거 해제는 푼 상황인데 공학 전환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강의실 점거 해제는 학생 측에서 풀었는데 사실 본관 점거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이유가 결국 손해배상의 산정 관련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사실 가장 지금 남아있는 핵심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진짜 해결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제 네,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자적인 측면으로서 하면은 좋겠는 바람이나 사실은 네, 이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지고 다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겠죠. 네, 사실은 본부 측에서도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는 저는 마무리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네. 평생 먹을 욕을 좀 다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쉽습니다. 이게 네. 저는 이제 재용님의 의견 교환에서 갈등하거나 비판하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전적 논의 혹은 뭐 학생들의 입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자 했는데 사실 좀 채팅에서 좀 비난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불구하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게 좀 감사하고 용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실은 의견들을 잘 달게 받아야죠. 어차피 재용님이 정치 생활을 계속 이어가신다면 사실은 네. 이런 부분이 필연적으로 나중에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경험일 수도 있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반대 채팅이 많이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게 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뭐 언젠가 또 뭐 마주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언제 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의견들을 들어보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공학 전환에 대해서 찬성하고 시위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만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의견 개진을 하러 오신 분에게 너무 과격한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학교의 소통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그 이전에 동덕여대 학교 본부 측이 보여준 행동들 그리고 이전의 방식들에 기인해서 이번에도 공학 전환이라는 거대 담론 학교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나 방법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견 개진, 의견 수렴 절차를 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학교를 점거하는 형태로 폭력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 본부 측에서도 그것을 진행할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반대로 이제 신재용님은 학교 측에 문제가 더 많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신재용님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학교의 예시들을 들어주시면서 이번에 폭력 시위까지 간 동덕여대 학생과 학생회 측의 행태들은 좀 잘못됐다 비판적인 의견들을 개진해 주셨고 그리고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부담해야 된다. 그걸 손해를 끼친 집단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 다만 학교의 전격적인 손해액 발표가 언론 플레이적인 측면이 있었고 생각보다 그거보단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해주셨고요. 학생들에 대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형사 고발 고소는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미래 발전적인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여성해당 시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을 보내주셨고 결국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쟁점들을 짚어보면서 재용님과 저가 이제 대립했던 부분들은 학교의 소통 방식 문제 하지만 그 소통 방식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학생회 측이 학교의 소통 방식을 이렇게 못하게 막지 않았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고요.